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알았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세미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새로운 면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역사라던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들어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생생하게 모든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다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됐고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그 쏟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았고 12명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레바논군이 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 드론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반격할 준비가 돼 있고 정밀 미사일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은 박격포탄 100여 발을 레바논 지역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나토국 터키가 이번에는 러시아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투기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나토 국가들과 터키 간의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레바논군이 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 드론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8월 28일 저녁 레바논군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드론을 향해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과 접한 국경 지역인 아다이세 마을 인근 상공 등에서 이스라엘 드론 3대를 발견하고 소총을 발사했다며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바논군은 발포 이후 무인기들은 모두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레바논군의 발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영토에서 이스라엘군 드론들이 비행하던 지역 쪽으로 총소리가 들렸다며 드론들이 임무를 마무리했고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레바논군이 이스라엘군 드론에 대해 발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스라엘 드론의 추락 사건과 관련해 레바논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8월 2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드론 2대 중 1대가 추락했고 다른 드론 1대는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هذا الهجوم المسير الانتحاري على هدف في الضاحية الجنوبية هذا أول عمل عدواني منذ 14 آب 2006 ما حصل ليلة أمس هجوم بطائرة مسيرة انتحارية على هدف في الضاحية الجنوبية لبيروت في لبنان وسنفعل كل شيء لمنع حصول مسار من هذا النوع. المسيرات الإسرائيلية عندما تدخل إلى سماء لبنان سنعمل على إسقاطها. 나인 카셈 헤즈볼라 부총장은 27일 밤 TV 인터뷰에서
전쟁 개연성을 배제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미사일 생산 시설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반격할 준비가 돼 있고 정밀 미사일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8월 29일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정밀 미사일 생산 시설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강화한 점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과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콘리쿠스 대변인은 미사일 생산 시설 프로젝트가 이란 고위 간부들의 지도 아래 추진됐다며 이와 관련된 이란군 및 헤즈볼라 간부 4명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헤즈볼라가 미사일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 이란산 부품 수입을 늘린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드론 침투에 대해 나스랄라는 야전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لدينا من الصواريخ الدقيقة ما يكفينا لدينا من الصواريخ الدقيقة ما يكفينا وليس لدينا مصانع صواريخ دقيقة أي شماعة يعلق عليها نتنياهو إسرائيلي يجب أن يدفع ثمن اعتدائه.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헤즈볼라의 위협이 확대됨에 따라 북부 국경에 군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레바논 접경 지역에 포병의 자주포 및 기타 중장비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생산하려는 정밀 미사일은 목표물을 10m 이내 범위에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로켓과 미사일을 13만 개나 보유하고 있지만 정밀 미사일은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은 박격포탄 100여 발을 레바논 지역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9월 1일 레바논에서 대전차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군 기지들을 타격했다며 우리는 레바논 남부의 공격 근원지를 향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레바논과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 아비빔에서 이스라엘군 차량 한 대를 파괴했다며 이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후안 올랜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레바논에서 발사된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אני קיימתי לפני כשעה התייעצויות עם הרמטכ"ל ועם אלופי צה"ל. אנחנו הותקפנו בכמה טילי נ"ט, אנחנו הגבנו ב100 פגזים בירי מן האוויר באמצעים שונים. אנחנו בהתייעצויות לגבי ההמשך, הוריתי להיות ערוכים, כפי שאתם מכירים את זה, לכל תרחיש, ובהתאם להתפתחויות אנחנו נחליט גם על ההמשך. ברגע זה אני יכול להודיע ידיעה חשובה, אין לנו אף נפגע, לא פגוע ואפילו לא שרוט. 충돌이 심화하자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지역의 교전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 지역 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대피 소문을 열어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마룬알라스, 야룬 등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포탄 약 100여 발을 대응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의 알-마나르 방송은 이스라엘의 포탄 공격은 이날 오후 6시경에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인 스테파노 델콜 장군은 양측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연막작전이 이번 교전에서 헤즈볼라의 추가 공격을 억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처음부터 가짜 피를 가진 더미 인형을 준비했고 헤즈볼라 대전차 미사일이 이스라엘군 차량을 향해 발사된 후
피를 흘리는 인형을 헬리콥터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8월 31일 이란 연계단체가 폭발물을 실은 드론을 발사하려는 시도를 파악하고 북부 지역의 적의 공격에 대해 연막작전으로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아비빔 인근 이스라엘 기지에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한 후 당시 이스라엘군은 병사들의 부상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2시간 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미국 간의 핵합의와 관련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월 29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지만 권력층 내부에선 결국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기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의 재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경우 앞으로 6년간 혹독한 경제 제재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소식통들의 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26일 어떤 일을 만나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국익을 위해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낳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 미국이 핵합의 JCPOA를 탈퇴하고 지난해 복원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G7 정상회의에서 비핵화를 할 경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응했습니다. I'm looking to have a really good Iran, really strong. We're not looking for regime change. You've seen how that works over the last 20 years. That hasn't been too good. And we're looking to make Iran rich again. 한편 로하니 대통령은 과거 아마디네자드 행정부 시절 핵을 포기하는 모습을 서방에 보여 경제 제재를 피하고 경제를 회복시킨 후 핵을 개발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입장 선회 역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나토국 터키가 이번에는 러시아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투기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나토 국가들과 터키 간의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 27일 러시아를 방문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과 군사 분야를 포함한 양자 협력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다스 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동남쪽 도시 주콥스키에서 개막한 국제항공 우주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막스 에어쇼에 러시아제 첨단 방공 미사일 S-400을 구매하는 등 러시아 무기와 군사 장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터키 정상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러시아와 군용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들을 공동 생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제 수호이 35 전투기, 신형 수호이 57 전투기 등과 관련한 협력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터키 측의 구매뿐 아니라 공동 생산에도 관심을 표시했다면서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으며 개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 등 실전 배치된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전투기 대항마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에르도안은 앞서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400을 도입한 데에 대한 제재로 미국이 자국산 F-35 전투기의 터키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다른 옵션을 택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